두산알빌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서지안입니다. 자, 오늘 3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 이 신고가를 한 번 더 돌파를 해줬죠. 하지만 이 솔직히 좀 애매하실 거예요. 자, 올랐다고 안도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해요.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일단 시장을 먼저 볼까요? 이 코스피가 0.58% 상승을 해주고 있죠. 자, 분봉으로 보시면 이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5,834원을 찍어주고 다시 한번 눌림.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조금씩 더 빠지면서 지금 미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볼까요? 자, 보시면 이 개인이 1조를 현물 매수를 진행해줬고, 자, 이 기관이 3,700억을 현물 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기관의 선물 포지션 2,700억을 롱베팅했죠. 자, 하지만 이 외인들 어떤가요? 1조 4천억 원을 현물 매도를 진행을 해줬고 선물 또한 숏 포지션을 2천억 원 진행을 해줬죠. 자, 그래서 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 눌림이 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이 외인이 이건 한마디로 지수 자체를 위로 미는 장이 아니라 눌림 압력이 있는 장이에요. 지금 감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두산알빌티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보시면 이 삼성전자 1%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분봉으로 보면 이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밀려주고 거래량이 없으면서 미미한 움직임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이 삼성전자는 이 코스피를 굉장히 잘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눌림이 나오고 자,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두산알빌티는 조금 다르죠. 이건 종목 문제가 아니라 현재 위치, 이 포지션 단계의 차이예요. 자, 그리고 지금 원전 섹터로 자금이 몰리고 있죠. 이 자금이 이 두산알빌티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이틀간을 볼게요. 이 18일 날 말씀드렸죠. 상단 분산 구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19일에 자, 이게 19일의 흐름이거든요.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장중 반등을 해주고 약보합 마감. 자,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나온 물량을 아래에서 받아낸 흐름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두산알빌티 상승 초입이 아니죠. 자,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구간 다시 왔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단순 시도 구간이 아니라 이 수급이 위쪽 매물을 이미 이겨낸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거든요. 5분봉으로 오늘 날짜 볼게요. 자, 오늘 이 프리마켓에서 이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줬죠. 이건 단순 반등이 아니에요. 어제 받아간 자금의 연속성 확인 구간이죠. 그리고 오늘 핵심 시그널이 하나 나왔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눌림이 나왔죠. 밑꼬리를 길게 달고 자, 이 9시에 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하락이 나와줬어요. 자, 그 이 밑에서 바로 매수유입이 붙으면서 긴 아랫꼬리 캔들이 형성됐죠. 자, 이건 그냥 반등이 아니에요. 이 하락을 일부러 유도한 뒤에 받아낸 자리죠. 밑에서 받아준 수급이 있었다라는 의미인데 이후 흐름이 더 중요하죠. 이 저점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고점도 계속해서 높이는 구조 가져가고 있잖아요. 위쪽으로는 매물 소화가 진행되면서 우상향 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은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해석이 더 중요해요. 자, 보시면 이 위에 매물이 없죠. 위에 매물이 없는 자리에서는 상승도 빠르지만 흔들림이 훨씬 더 크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더 가냐 보다 어디서 흔들릴지 보는 자리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날이 2월 27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날 3월 3일이에요. 이 3월 3일에 미국 이란 전쟁 이슈로 인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하방 압력 줬잖아요. 자, 다른 대형주들 같은 경우 이 구간 계속 흔들렸어요. 근데 이 두산알빌티는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 16일 날 이 전고점을 갱신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다시 넘기면서 이 신고가를 만든 상태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단순 반등이 아니에요. 추세가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 구조라는 거죠. 이 두산알빌티는 상승 추세를
확장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이 수익을 지킬지가 핵심이죠. 이 돌파를 유지하면서 이 추세가 가속되느냐, 아니면 밀리면서 단기 과열이 조정되느냐, 이게 방향 결정 자리예요. 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많이 고민되실 거거든요. 자, 지금은 명확하죠. 어느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할지, 아니면 어느 구간에서 눌림 자리를 이용할지, 그게 중요한데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 대응 구간이에요. 왜냐면은 변수가 하나 있죠. 미국이 오늘 세마녀의 날이에요. 이 변동성 커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오늘의 수급이 월요일의 방향을 확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들고 갈지 말지가 아니라 어디서 일부 차익 실현할지, 어디서 다시 들어갈지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 이런 자리에선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으면 이 수익이 났다가 다시 빠지고 급하게 팔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계획이 없이 대응을 하면 흔들리는 자리예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 두산하이빌리티는 이 신고가 돌파 이후 변동성 구간 진입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 예측이 아니라 대응 전략이에요. 쉽게 말해서 더 갈지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수익을 지킬지 결정하는 자리라는 거죠. 자,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일부 차익 실현할 것인지,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진입을 고려할 것인지, 이런 기준들을 미리 정해두고 이 대응한 전략이 정말 중요하죠. 저 역시 매일 이 시장을 보면서 수급, 거래량, 기술적 지표들, 이런 요소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을 찾아서 분석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 주식시장은 항상 이 실시간으로 상황이 바뀌어요. 미국의 세마녀의 날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정적인 예측보다 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투자에서는 훨씬 중요하죠. 자,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제가 이 계속 체크하면서 분석해서 이 실시간적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자리들 찾아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송으로 안내해드리면 늦게 보셔서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 근데 이 유튜브로 안내해드리면 사실 말해서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차도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시간들이랑 지금 현재 시간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영상과 함께 더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조금 더 명확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010-8199-6419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 변동성 체크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관점, 더 중점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것도 잘하거든요. 근데 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들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소통하시는 주주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답답한 부분 해소해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은 언제 남기셔도 상관없어요. 자, 010-8199-6419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소중한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몇 분 안 남았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자, 아까 제가 원전 섹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장은 전체가 같이 가는 장이 아니고 이 원전 섹터가 가는 장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증가가 됐고, 자, 글로벌 원전 확대 정책이 있죠. 자, 그리고 이 한국 원전 수출 기대감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원전은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이 원전 섹터 자금은 시장 구조 변화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잖아요. 즉 기업이익이 주가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이 한국 시장은 이익이 나도 주주에게 바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이 주주에게 돌아오는 시장으로 바뀌는 초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재평가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단순 매매 자금이 아니라 리레이팅을 선반영하는 자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MSCI 기대감이에요. MSCI 이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 한국은 신흥국 시장인데 선진국 편입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는 흐름이죠. 이게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은 실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자금을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구간이죠. 지금 이 시장 국가 단위 리레이팅이 진행 중인 구간이에요. 이 섹터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왜 이 시장 방향을 어디서 살지 어디서 팔지 이런 거를 왜 확정적으로 말을 안 해주냐, 왜 가능성 위주로 설명드리냐. 이유는 간단하죠. 이 주식시장은 뉴스, 수급, 글로벌 시장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하루 사이에도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자, 미리 방향을 정해두기보다 중요한 가격 구간을 기준으로 실시간 흐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훨씬 현실적이다. 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항상 받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 주식으로 이미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시간까지 써가면서 남들한테 알려주냐고요. 틀린 말 아니죠.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저 역시 이 주린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자, 이 주식시장은 양면성이 있죠.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것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양면성. 저도 시행착오는 엄청 겪었어요. 여러 번 크게 당했는데 자, 제가 절망 속에서 깨달은 건 딱 하나였거든요. 혼자 고민하면 시간, 돈, 감정까지 다 낭비한다. 만약에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그 주린이 시절의 저한테 누군가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하나만 제대로 줬더라면 주린이 시절을 조금 빠르게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 시장을 혼자 싸우기엔 너무 방대하고 이 개인 투자자들 너무 쉽게 고립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같은 방향을 보고 이 정보를 나누게 된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 길잡이가 되어서 이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행복하셨으면 해요. 적어도 혼자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일 없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시간 투자해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중간에 영상 끄신 분들이랑 좀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드리는 이 선물이 있어요. 일부러 앞에서 언급도 안 한 거예요. 자,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제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요. 자, 2026년 STV 전환 수혜 히든 종목이에요. 지금 막 이 상승 초입 구간에 진입한 종목이고 아직 이 시장에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반도체 흐름이 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는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 수백 개 이상으로 급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자동차 반도체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확대될수록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수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미래 핵심 시장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거죠. 자, 21세기에 들어서서 전 세계가 가장 열광하고 있는 테마가 뭔가요? 바로 AI 산업이에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준 상황이에요. 원익 IPS, 레인보우 로보티스, FST 이 같은 기업들이 산업 기대감 속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사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미 크게 움직인 종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이 확장되면서 다음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숨은 영역을 찾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시장을 보면서 그 다음 확장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SDV예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죠.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차량 구조 자체를 소프트웨어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차량 내부 전자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전환을 하고 이 OTA 업데이트 같은 기능을 통해서 차량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예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엔진 성능, 기계적 완성도, 주행 성능이었어요. 이러한 요소들이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설계, 데이터 처리 기술 이런 요소들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 있죠. 바로 ADAS와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이 ADAS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차선 유지, 보행자 감지, 긴급 제동 이러한 기능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러한 기술들이 작동하려면 차량이 먼저 해야 되는 일, 먼저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카메라, 센서, 레이더 이러한 장비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카메라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카메라로 들어오는 이 영상 데이터를 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반도체 기술이 필수예요. 이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건데,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는 반도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고, 이 흐름 속에서 이 기업의 가치는 조용히 커지고 있어요. 제가 시장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도 바로 이와 비슷한 영역에 있는 기업이에요.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한 국내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을 처음 발견했을 때 사실 차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거 바로 이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이 산업 영역이죠. 이 자율주행이 확대될수록 차량이 처리해야 하는 영상 데이터 처리 수요를 직접 수혜를 받아요. 제가 최근에 갑자기 발견한 종목이 아니에요. 시장 흐름을 보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기업이에요. 차트를 캡처해서 왔는데 조금 흥미로운 구간이 하나 보이죠? 한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횡보 구간이 이어졌죠. 그리고 최근 들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조금씩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거래량은 말 그대로 초기 구간일 뿐이고, 보통 이런 종목들은 시장 관심이 붙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가격 구간이 차트 기준 핵심 자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제가 이 차트 기준으로 직접 짚어드릴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8199-6419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구간이 첫 번째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 만큼 히든이라고 보내시고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지안이었습니다.